치팅데이를 가지는 거예요. 치팅데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목표나 아니면 이제 목적, 다이어트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최고의 다이어트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방식, 이게 뭐냐면 근손실이 좀 많이 나고 아니면은 컨디션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정체기가 와서 더 이상 살이 안 빠지는 이런 방식의 다이어트는 좋지 않은 다이어트겠죠. 그럼 반면에 근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지만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컨디션도 덜 떨어지고 다이어트가 계속 되는, 살이 계속 빠지는 그런 방법의 다이어트가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점은 효율이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고 효율이 나쁜 음식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배고픔과의 싸움인데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칼로리가 되게 높고 영양소도 없는 그런 음식보다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도 많고 포만감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음식을 선택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빵, 떡, 디저트류 이런 조금밖에 못 먹지만 칼로리가 많은 그런 음식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밥 종류, 그리고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효율이 좋고 영양소가 있는 그런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야채를 잘 안 먹으면서 아니면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 안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다이어트 할 때 귀찮아서 야채를 거의 안 먹거나 아니면 먹어도 이제 조금밖에 안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한 걸 토대로 식단을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토케미컬이나 아니면 항산화 물질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간 것들이 야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니까 포만감도 높아지면서 영양도 부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신기하게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하는데 전보다 컨디션이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1, 2kg 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먹고 있었다면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 그리고 살이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을 먹던 사람은 95를 먹고 90을 먹고 85를 먹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그 음식량에 맞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100을 먹던 분들이 갑자기 50, 40으로 줄이면서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음식량을 확 줄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은 자동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그만큼 움직입니다. 10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또 그만큼 10리터만큼 움직일 수 있겠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100을 먹다가 90만큼 먹으면 90만큼 움직이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00을 먹다가 50을 먹으면 사람 몸은 그 50에 적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감량을 하려면 50보다 그것보다 낮은 45를 먹어야 되고 그것보다 낮은 여기에 또 적응하면 그것보다 낮은 40을 먹어야 됩니다. 시작부터 너무 많이 줄이면은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꾸준히 길게 계속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다이어트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50만큼만 먹고 100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100을 먹고 200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진행이 안 되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조금 먹는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탄, 무염, 그 다음에 무지방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필수 6대 영양소라는 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게 필수 영양소인 이유가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인 이유는 몸에서 없으면 안 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시합이 있는데 당장 내일이 시합인데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엄청난 무리를 주면서라도 몇 일 동안 무탄, 무염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체중을 맞춰서 시합을 뛰는 그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몸에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당장 내일 체중을 맞추는 시합을 뛰는 게 아닌 바디 프로필 준비나 그냥 다이어트에서도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 몸에서 엄청나게 무리가 되고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 각종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방식으로는 치팅데이를 가지는 거예요. 치팅데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치팅데이를 가지면서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이어트 때는 치팅데이를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비슷한 몸무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치팅데이를 가졌을 때는 5% 미만으로 감량을 한다는 가정하에 110일 정도의 다이어트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팅데이를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77일 만에 5% 미만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먹은 만큼 다이어트를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치팅데이를 위해서 평소에 오히려 더 조금 먹었습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다이어트는 더 오래 했었고, 평소에 너무 조금 먹으니 평소 컨디션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힘들었습니다. 또 치팅데이 날만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치팅데이 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식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치팅데이를 가지지 않고 다이어트 했을 때는 그 클린한 음식으로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 치팅데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단 자체가 되게 맛있게 느껴지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식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 치팅데이를 하면서 다이어트 했을 때는 다이어트 후나 아니면 치팅데이를 가질 때 폭식을 하는 습관이 들여서 그 폭식하는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되도록이면 치팅데이를 가지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치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클린한 종류의 탄수화물, 평소에 식단을 했던 그런 종류의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식의 치팅데이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어떤 다이어트 방식이든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식이든 비효율적인 다이어트 방식이든 다이어트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목표의식이나 아니면 멘탈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치팅을 해버리고 이제 입이 터져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정확한 목표의식 그리고 멘탈 관리가 된다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잡고 멘탈 관리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멘탈을 잘 잡을 수 있고 멘탈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식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영양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쭈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